안녕하세요. 김보정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오픈마켓에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상표법상 또는 저작권법상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해외 상품 수입 판매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상품을 수입 판매할 때에는 그 권리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은 어디에 어떤 지정을 해서 등록을 받았는지. 두 번째는 국내 독점 수입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진정 상품 병행 수입의 문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 사례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챕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관계 사전 조사.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키프리스 사이트 www.kipris.or.kr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고, 그 중에서 상표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검색 열기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셔서, 그렇다면 이러한 화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저희가 입력을 할 것은 상표 명칭 부분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때론 영문으로 검색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한글로 검색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영문으로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한글로 검색을 다시 하셔서 서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이제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퍼실이라는 상표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본 내용, 이 상표 명칭 부분에 퍼실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바로 뭐 검색어는 따로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화면이 이제 뜨게 되고, 그 중에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되죠. 근데 퍼실이라는 상표는 유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류가 있습니다. 류별로 어떤 상품들이 어떤 다양한 류에 이제 등록을 받았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화면이 뜨죠. 보면 비전기식 뭐 가열 냄비나 뭐 압력솥 같은 어떤 이런 제품들의 이제 등록을 받은 예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류를 클릭을 해보면 아마 뭐 섬유 유연제라든가 세제류,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류에 등록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 인명 정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어떤 누구의 그 명의로 등록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누구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한 이후에 국내의 어떤 독점 수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상표법적 문제가 없는 어떤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전 지식으로 요러한 어떤 개념들을 좀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용권이라는 것은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해서 허여되는 일종의 어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볼 수가 있는데, 사용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상 사용권 그리고 전용 사용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통상 사용권은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사용해도 침해를 묻지 않겠다, 즉 그냥 상표를 비독점적으로 사용만 할 수 있는 권리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용 사용권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은 나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용 사용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용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도 국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전용 사용권자만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가 이 상표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독자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독점적 권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걸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상표권을 등록받은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만 권리를 가지게 된다. 즉 예컨대 미국에서 상표권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상표 등록을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선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특허나 상표나 뭐 기타 지식재산권에 전반적으로 어떤 통용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버버리라는 상표가 미국 또는 유럽에서 등록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버버리라는 어떤 문양 또는 버버리라는 로고가 새겨진 그 티셔츠 같은 걸 판매를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상표권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별개로 어떤 존재한다. 요 속지주의 원칙, 요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 살펴봤죠. 국내에 과연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어떤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죠. 특히 뭐 버버리나 뭐 샤넬 같은 유명한 상표라면 대부분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외국에서 어느 정도 유명하더라도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때에는 안정적인 어떤 권리를 위해서 그 미등록 상태라면 국내에 상표 등록 후에 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 사용권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 독점 수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 명의로 등록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원칙적으로는 해외 회사 명의로 상표 등록을 어떤 권유해서 국내의 그 상품 분야에 대해서 상표권을 먼저 확보한 후에 그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특히 전용 사용권을 획득한다면 어떤 독점권이 생기는 차원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용 사용권을 설정해서 국내에 독점권을 확보한 이후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어떤 국내의 독점권 확보 방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어떤 해외의 회사 명의로 상표 등록을 권유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용 사용권을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이후에 독점권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수입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브로커 사례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어떤 국내 미등록 상태 또는 전용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브로커들이 상표를 선점해서 수입 판매가 이제 막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 해외에 자기가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상표를 자기 명의로 그냥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갑니다. 왜냐? 독점 수입을 하려면 국내에 상표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수입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해외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매출액이라든가 광고 선전 자료 등에 따라서 어떤 판례에 따라서 그 대법원의 판결, 뭐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심판원의 태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당 정도 알려진 상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른 사람이 출원을 했을 때는 어떤 그 무효 사유에 해당한 거절 이유에 해당할 수 있고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권리라는 거죠.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기의 명의로 등록을 받아서 법적 하자가 있는 권리를 가지느니 어떤 해외의 그 회사 명의로 등록을 받고 전용 사용권을 설정받는 것이 어떤 그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상표 브로커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 어떤 그 랜턴에 대한 그 상표의 문제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고요. 중국의 X 상표에 대해서 국내 A씨가 등록을 받고 다른 수입업자의 수입 행위를 막은 사례다. 독점 판매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어떤 사례가 많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상당히 좀 억울한 사례였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X 상표를 사용한 랜턴을 수입 판매하던 한 5년간 수입 판매하던 업자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서 자기가 그 상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 선전 비용도 상당히 들인 사례였죠. 근데 갑자기 X 상표에 대해서 국내에 다른 자, 그 뭐 B씨가 만약에 이제 5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라고 한다면 그 B씨가 아닌 A씨가 등록을 받고 자기가 이제 독점 수입하겠다. 왜냐? 국내의 상표권자는 나니까. 이게 뭐라 했죠? 아까 살펴봤던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수입 판매를 막은 사례다. 국내의 상표권자는 나니까 내가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 사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독점 판매권 확보를 위해서 외국의 상표를 어떤 국내에서 등록받는 사례가 매우 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상표법이 좀 허점이 많을 때에는 뭐 버버리라든가 샤넬이라든가 외국의 유명한 상표들이 국내에 대부분 미등록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독점 수입하거나 또는 상표를 어떤 그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등록받는 사례가 많이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법들이 개정되면서 어떤 무효 사유를 뭐 나름대로 마련을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어떤 그 무효 심판, 그 예를 들어서 하자 있는 권리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국내 어느 정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을 때 무효 사유다. 즉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 이 사례의 어떤 당사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A씨의 상표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 외국에서 이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심판을 통해 입증을 해야죠. 물론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면 많은 노력 그리고 뭐 신경도 많이 쓰이겠지만 비용도 소모가 되죠. 그때 어느 정도 알려졌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자료, 뭐 기타 광고 선전 자료라든가 뭐 중국에서 방송 보도된 자료, 잡지 선전 실린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사실 해외 어떤 그 판매업자가 이것들을 다 자료를 줄지 뭐 이것도 사실 미지수인 부분이고,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무효심판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브로커 사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독점권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전용 사용권 또는 적어도 비독점적 권리라도 어떤 통상 사용권을 허여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그 수입 판매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많이 이슈되는 사례로서 관련 문의도 많이 받고 있으며 어떤 관련된 판례도 많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분쟁이 많은 사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외 등록 상표와 국내 상표권은 별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버버리라는 상표에 영국의 상표권이 있고 국내의 상표권이 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속지주의 원칙이다. 각각 별개의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정품을 우리나라에 수입 판매할 때 국내의 상표권 침해인가? 이 문제가 바로 그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 정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는 것이 국내 상표권이 저촉되는가의 문제에서 보통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 나는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용 사용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인데, 다른 자들이 해외 정품을 수입해서 병행 수입을 한다라고 할 때 전용 사용권자 이익이 해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이제 검색의 예를 들었던 퍼실에서도 한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5가지 이제 효소, 5가지 효소로 이루어진 그 섬유 유연제를 이제 수입 판매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해외 그 독일에서 7가지 섬유, 그 7가지 효소로 이루어진 보다 효과가 있는 섬유 유연제를 결국에 이제 병행 수입으로 수입 판매를 했죠. 근데 광고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5가지 효소로 된 것과 7가지로 된 것 비교 실험까지 하고 효능이 좋다 하면서 병행 수입하는 것이 국내 그 전용 사용권자의 상품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다라고 비교 광고 선전까지 하면서 하니까, 제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병행 수입 상품을 사지 국내 전용 사용권자 상품을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용 사용권자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자기가 나름대로 국내에 광고 선전도 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는데 병행 수입 상품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그 전용 사용권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싶었던 이런 사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 상품 병행 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전용 사용권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을 좀 허용하는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공정한 어떤 가격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좀 이득을 주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국가, 국세청 및 그리고 어떤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그리고 또한 국내 일부 피해를 볼 수 있는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 케이스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전용 사용권자가 단순 수입 판매만 한다, 병행 수입업자도 수입 판매하고 전용 사용권자도 단순 수입 판매만 한다 라고 한다면 전용 사용권 침해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경우는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 광고 선전을 해서 독자적 신용을 구축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전용 사용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이 단어 자체를 좀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버버리 코리아나 버버리 런던이나 다 버버리 계통이라 생각하죠. 이 경우는 버버리 코리아의 독자적 신용이 구축되지 않은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또 들어보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CD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전용 사용권자 있었습니다. 한비소프트라는 전용 사용권자 있었고, 그리고 실제 블리자드사에서 어떤 병행 수입 정품은 블리자드사 거죠. 이때 결국에는 나름대로 한비소프트에서 국내에 그 게임방 가면 포스터도 붙이고, 그쵸, 인터넷 동영상 광고도 하고 나름대로 광고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 신용을 구축한 건 아니죠. 결국에는 일반 수요자들도 그 블리자드사의 스타크래프트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출처가 동일한 것으로 이제 인식된다면, 그러니까 국내에도 블리자드사 거, 그리고 병행 수입 상품도 블리자드사, 이렇게 어떤 동일한 출처로 인식하고 있다면 국내 전용 사용권자의 독자적 신용이 구축되지 않은 케이스다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 상품은 퍼실이다 해도 국내 소비자들이 결국에 독일의 상품이라 생각을 하지 국내의 독자적인 어떤 A사의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케이스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다만 뒤에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어떤 A사의 독자적 제품이라 인식하는 이런 케이스가 아닌 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전용 사용권자 없으면 당연히 허용되고, 있는 케이스라도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허용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하나죠. 1챕터에서 살펴봤듯이 국내 권리관계 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상표권자가 있고 그리고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 케이스라도 해외 정품이라면 수입 판매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보시고 자유롭게 수입 판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국내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대법원 판례가 버버리라는 것을 정품이면 수입 판매해도 좋다. 단 외부 간판 같은데 버버리라고 붙여버리면 그러면 버버리 무슨 공식 대리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인할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사이트를 보면 실제로 버버리라는 걸 쳤을 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온라인상에서 간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사이트명을 쳤을 때 뜨는 이런 키워드 부분, 또는 이런 사이트 도메인 네임 부분이 온라인상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건 공식 사이트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공식 이렇게 지정이 된 거 보니까 공식 사이트인 것 같지만, 만약에 버버리라는 걸 클릭을 했을 때 간판같이 이렇게 외부에 버버리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이런 것들을 공인 대리점이 아닌데도 사용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에 영업주체 오인 행위에 해당해서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명함에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외부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이제 숨은 키워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외부에 노출되는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이런 광고 선전 행위는 좀 이제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샤넬이라는 걸 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넬을 쳤는데 공식 사이트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단순 병행 수입업자인데 마치 공식 사이트인 것 같이, 그리고 코코 샤넬 이런 식으로 샤넬의 공식 사이트인 것 같이 이제
이런 문구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유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광고를 하시겠죠. 뭐 블로그에 올리시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뭐 공식 대리점, 뭐 공식 수입업체,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이런 그 제목 같은 문구로서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해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표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해외에서 수입 판매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